예, 안녕하십니까. 유구이 시사TV입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약 43일 정도, 43일 남았군요. 그런데 오늘은 긴급하게 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 정말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오늘 가지고 긴급히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사자들, 공천 탈락자들이 너무나 심한 막말까지 해대면서 거기다가 언론도 부안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사실 뭐 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공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8년 전 지금 이제 전 경기도 교육감이 되신 김상곤 씨가 혁신위원장으로 와가지고 그 선거 룰을 만들었어요. 그 선거 룰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정성평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방송을 우리 민주당원들도 듣고 계시는데 만약에 용어가 잘못됐으면 꼭 바로잡아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성평가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내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관, 당직자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보좌관한테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하위 20%, 10% 이렇게로 점수가 나온 사람들은 일단 공천에서 이게 배제되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이 공천 관리 그 위원들이 대표에 입김하고 전혀 닿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2016년 지난 21대 총선 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에게 모든 정권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이런 공천 파동이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가장 크게 난리를 친 사람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죠. 21대 총선을 지휘했던 그 이해찬이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됐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이해찬이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많은 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세종시에서 당선돼가지고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정청래 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이 정청래 의원도 그 당시에 20대 총선에서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사실 이해찬보다 정청래 의원이 훨씬 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도 지지하는 당원들도 많고, 그래서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그럼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찍어주겠다. 그때는 이제 대선만 해외 투표를 할 수 있었고 국회의원은 그때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정청래는 안 나가고 내가 오히려 당을 위해서 후보자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이런 또 좀 사실성인? 이것이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성인 정도까지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감정이 호남 사람들에게 더해져 가지고 광주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철회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에게 지역구를 거의 많이 비례대표도 밀어줬고 지역구도 밀어줬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시끄러웠냐면 그 당시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최고위원 회의하다가 문재인한테 욕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막 나가면서 왜 이러십니까? 들어오세요. 하하. 좀 웃는 건 좀 그랬지만 하여튼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언론이 뭐 국힘당이 무슨 조용한 공천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 국힘당은 속내가 있어요. 현역 의원들을 지금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좀
국회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 대통령이 지금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의결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마누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후보들을 안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조용하죠. 현역들을 그대로 놔두니까. 현역들을 건드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현역들 점수 안 좋고 이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건데, 언론에 속지 마시고 지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우리 말했잖아요. 이번 우리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3분의 2석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나머지 3년을 너무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의회주의가 무너지고 국회가 무력화되고 지멋대로 시행령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면 거부하고, 올해 지금 세수 부족이 60조 원이 넘는데도 절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놈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속에서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고 우리 의견이 정말 민의가 그러면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무조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입 틀어막아 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진실을 아시고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수백 개 의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지역구에 민주당 여기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데, 내가 살고 있는데 지역구에 의원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 의정 활동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그걸 아시고,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공천 시스템은 굉장히 아주 객관적이다. 물론 정성평가라는 자체가 주관평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당직자, 동료 의원, 그 의원의 보좌관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점수를 매기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의원들 또 민주당에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는 형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쪽 당을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22대 총선뿐입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언론 프레이에 속지 마시고, 민주당의 이 내용도 이제 또 공천 다 되고 나면 또 분위기는 또 바뀝니다. 이 고민만 잘 넘기면 되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